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MJ 박무재입니다. 올해 고3들 그리고 N수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금 칠판에 제가 원래 적중표를 띄워놨는데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해서 거뒀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저를 믿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간접영역 같은 경우는 욕을 하실 필요도 없고 어느 분이 말씀드려도 간접영역은 적중을 못 시킵니다. 이거는 100년 1000년 가르쳐도 그거는 똑같이 귀신 아니면 못 맞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적중을 시켰다. 이 지문을 간접영역 공부하라. 공부시켜서 내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맞추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말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번부터 24번까지 간접영역에 대한 적중을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25번부터 38번까지는 유튜브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적중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에 고3 아니면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에 재수를 꿈꾸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내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3을 30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걸 해줘야 됩니다. 비법이 아니라 방법인데 그 방법을 학생이 실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1등급 혹은 2등급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듣기를 들 때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 듣기 시험을 꼭 쳐서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말로 바쁘다. 그러면 난 듣기 잘하는데 정말 바쁘다 하면 2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듣기의 감을 살려놓으세요. 아니면 내가 편안히 쉬는 시간에 듣기를 할 수도 있고요. 조용히 앉아서 머리를 식힐 겸 듣기 테스트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 활용은 학습 스케줄에서 듣기를 집어넣어서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듣기는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과거보다도 신경 안 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어휘인데요. 가장 어려운 게 어휘를 수능 전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수능 전날까지, 심각한 경우는 수능 전날까지 어휘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어휘, 내가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 어휘, 아니면 내가 외웠는데 잊어버린 어휘를 어휘별로 구분해주세요. 별표를 하나 치든지 별표를 5개 치든지 간에 나름의 어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휘책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 왜냐하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단어가 머리에 있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그 다음에 EBS 세교대가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수천 단어입니다. 사실은. 물론 EBS에서 1800단어책이 나와요. 그것도 좋지만 EBS를 통틀어서 학생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관리를 하시면은 적어도 우리가 3000에서 한 4, 5천 단어 정도를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단어는 안 막힌다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고등학교 단어 3000 단어 내외에는 확실하게 외워둬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날이 많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10년치의 수능에 나왔던 단어들을 모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한 수능에서 한 200단어 이상, 1등급 기준에서 150에서 200단어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적은 학생은 100단어도 안 나올 수도 있고 50단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 20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10년치가 단어가 1000에서 1500개 정도 되겠죠. 그 단어를 완벽하게 소화해야 돼요. 수능 단어가 최고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평가 단어 있죠? 10년치 아니면 5년치, 7년치 하더라도 모의평가와 수능을 하면 그 단어만 해도 내년에 수능 대비 단어는 저는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벗어난 단어는 밑에 주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꾸준하게 외워주시고, 특히 재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학원에서 규칙적으로 시험을 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어디 가는 학생들, 제과 가는 학생들, 그리고 스카이대 가는 그런 반에서는 의무적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단어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 관리를 자기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단에서 무너집니다. 단에서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독해가 안 되죠. 왜?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독이 돼야 되는데 단어가 무너지니까 그냥 단어 몇 개 끼워 맞춰 가는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2, 3등급이에요. 1등급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알아서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걸 무슨 내용인지 잡아내는 과정까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9편 끝날 때까지. 9편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양적인 트레이닝가 필요하거든요. 관리하면서 요약 정리하고. 그래서 9편까지는 문법, 문장 구조, 그리고 직역, 어역까지 확실해서 왜 호기도, 왜 답인지, 왜 답이 아닌지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의평가도 6월, 9월도 보기를 어렵게 내서 축제기관에서 문제를 난이도를 줄 수도 있고 지문을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분석 또한 중요합니다. 왜 답이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단어와 독해를 연관지어 주시고, 독해는 제가 추천드리는 하루에 정말 시간이 바쁜 이과생들, 문과는 영어를 많이 되겠지만 하루에 2지문 내지 3지문을 상위, 최상위 난이도 아니면 중상 난이도, 등급이 낮은 학생은 중상 난이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내 걸로 소화시키세요. 씹어삼키세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적어도 100에서 200지문 정도가 머리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난이도가 있더라도 체감을 느끼지 않고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연습 한 달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2회는 풀어야 돼요. 고3이면. 재학생들은 4회를 풀어야 됩니다. 매주 하나씩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3월달부터 푸는 게 아니고 적어도 6편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도로 내가 그 독해를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의고사 푸는 데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독해 하나를 가지고 2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쉬운 지문은 1분 아니면 50초, 40초. 빈칸 문제도 2분에서 끝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독해를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 아무것도 안 적히는 원문 그대로 보고 그걸 시간을 재가지고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죠. 그 시간이 적어도 1분 40초 안에 끝이 나야 돼요. 그 연습을 혼자서 해야 돼요. 독서실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아니면 학원 다니는 학원 강의실에서 아니면 학교에서라도 자기가 혼자서 직접 소리 내어서 자기가 듣고 자기 해석을 들어보고 자기가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아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1분 40초 만에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독해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하지 마시고 절대로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습관될 때까지. 단어도 소리 내고 배우면 정말 좋아요. 머리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버리지 말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수학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뺏기는 시간에서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영어 단어를 배우는 데 투자하시고, 내가 모르는 문법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문법도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잘 나오는 문법을 정리하셔가지고 그 푸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9월달 들어가서 6편, 9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수능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9월달 들어가서 양적으로 빡세게 푸는 사람은 하루에 한 회씩 풉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회씩 모여서 풀면서 EBS에서 중요한 부분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 비연계에 집중 투자해야 돼요. 고난도를 9월달부터 수능 전까지 고난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고난도를 연습하시면 제가 볼 때는 1등급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운이 없으면 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절대로 해석이 안 된다고 답지를 보지 마세요. 답지는 내가 해석을 다 했는데 뭔가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미흡한 느낌이 들어요. 답지는 사실 해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약간의 설명만 있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없습니다. 특히 보기에 대한 분석 설명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셔가지고 왜 답인지 아닌지를 찾아나가야 돼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메모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강의하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말했는데 메모 안 하고 멍 때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는 빨리빨리 메모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선생님의 그 학습 영어 하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답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됩니다. 전교권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농담부터도 기록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소리 내어라. 필기해라.
절대로 영어는 입 다물고 하면 안 된다. 누드라는 게 영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내년에 정말로 원하는 등급 고3 되는 학생들 받으시고, 요번에도 지금 이 뒤에 제가 원래 수능 두 문제를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아무쪼록 내년에도 이 방부제와 함께 수능이라는 영어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같은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